예, 외식의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일단 음식을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음식의 상품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 시기를 자급자족 경제 구조라 그러면 이제 개항 이후에 어떤 상품화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개항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유행이 됐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조선시대까지는 여행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전부 다 각자 자기 사는 데서 일상적으로 밥 세 끼 먹는 것만이 아니라 특별한 일들, 관원상제라든지 아니면은 커다란 세시 풍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집에서 하는 것들이었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여행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출장으로 가는 관료라든지 아니면 상인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들을 위한 것들이 이제 공무원들을 위한 여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 상인들을 위한 자연적으로 생기는 주막들이 시장 근처에 있는데 자연히 특히 이 주막에 있었던 음식 같은 경우는 상인들이 고단한 몸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쉽게 간편하고 싸고 저렴하면서도 빨리 먹어야 되는 거니까 술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국밥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밥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는 이 소고기 수요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이제 좋은 거는 다 양반인네들이 이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소의 부산물 뼈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이용한 설렁탕, 곰탕 또는 추어탕, 미꾸라지 추어탕이나 게장국 같은 것들을 주로 주막에서 술하고 먹었던 그런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일본인들이 조선에 이주를 하는 제조 일본인들이 있고요. 또 이 사람들이 초기에는 부인을 데려오지 않았어요. 남자들만 혼자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한 음식 사 먹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람들과 이 정치적인 공작을 하는, 그래서 유흥이나 이런 걸로 사 먹는 조선인 상류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흐름과 다른 흐름으로는 계속해서 조선시대에서 이어가지고 여전히 상인이라든지 날품팔이라든지 인력거 이런 이제 생존을 위해서 사먹는, 커다랗게 보면 이 음식을 사먹는 거에 크게 상류층이 사먹는 음식점, 그 다음에 하층에 아주 일용직 노동자들이 사먹는 음식, 이렇게 나뉘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을 위한 일본 요리집, 그 다음에 조선인들을 위한 조선 요리집. 제가 요리집이라고 할 때는 이게 다 상류층을 위한 요리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다음에 청나라 상인들, 중국 상인들이 온 청요리집, 그 다음에 양요리집, 즉 서양의 요리집인데 이건 서양인들이 하기보다는 일본인 중에 서양 음식을 할 줄 아는 약간 일본화한 요리집, 경양식집 같은 거, 카페라는 이름으로 보통 불려졌던 것이 있습니다. 청계천을 중심으로 해서 청계천 남쪽, 즉 명동이라든지 충무로라든지 서울역 회현동이라든지 남산이라든지 이쪽 지역에 일본 요리집들이 아주 대거 몰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양요리집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조선 요리옥들은 주로 청계천 북쪽 지역, 즉 종로, 전통적으로 유기전이 있었던 종로라든지 이쪽 근처, 아니면 을지로에, 청계천에서 을지로에 가까운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조선 요리집 같은 경우에는 명월관이나 태화관이나 국일관 이런 데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음식점들은 사실은 일제 식민지가 되면서 실업자가 된 왕실에 있었던 궁녀라든지 요리사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런 요리집에서 이제 고용이 된 거예요. 한 번에 한 500명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규모도 크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그러니까 왕 앞에서 춤을 추던 어떤 그런 얘기라고 나중에 하긴 하는데요. 일본식으로 하면 게이샤 이런 해서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요리사들도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돈만 주면 이제 상류층들이 내가 조선 왕처럼 고종처럼 이렇게 음식 대접을 받는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상류층만이 아니라 일본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접대를 할 때도 조선 요리집에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본화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통 음식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음식을 담는 그릇이라든지 요리법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약간 일본식으로 변형이 돼가지고 약간 이렇게 달콤한 그런 맛이 들어가는 식으로 돼 있어서 그런 식으로 조선의 전통 요리집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인들도 즐겨 찾고 일본인들도 즐겨 찾으면서 사실은 한말 일에 들어왔던 화교들이 했던 그 여러 가지 직업 중에 제일 잘 되고 오늘날까지 이어진 게 바로 이 청요리집입니다. 근데 중국에서의 음식들, 화교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달달하고 달콤하고 기름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딱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본이 많은 데는 이런 요리집, 청요리집을 아주 그냥 쫙 그냥 뭐 20몇 가지 막 이런 식으로 코스 요리처럼 쫙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그거보단 등급이 낮은 데는 이제 우리 보통 잘 아는 자장면이라든지 뭐 이런 면류로 해서 서민 식당으로도 이게 나오고요. 맨 하층 제일 작은 자본으로도 되지만 무지하게 인기가 있었던 데가 바로 호떡집입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만 해도 그때 종로에만 해도 호떡집만 한 50여 개 이상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장사가 잘 됐던 데인데요. 이런 그 청요리집부터 그 다음에 뭐 면류를 파는 그런 반점, 그 다음에 호떡집에 이르기까지 이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청요리집 중에는 뭐 아서원이나 대관원이나 이래서 우리나라 일제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이 바로 요리집에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선 요리옥 아니면 일본 요리집, 청요리집, 양요리집은 전부 상류층을 위한 음식점이었다면 서민들을 위한, 그러니까 서민들이라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먹어야 되는 뭐 날품팔이를 한다든지 인력거꾼이라든지 뭐 상인이라든지 이들을 위한 음식점들은 주로 이 종로 있는데 피막길이라고 그러죠 요즘. 그래서 종로 큰 도로보다 하나 더 뒤쪽에 있는데 있었던 음식점들은 전통시대에 있었던 거와 계속해서 설렁탕, 곰탕, 뭐 추어탕, 뭐 게장국 같은 걸 팔았는데 아직까지도 있죠. 용국목이라든지 아니면 이문설렁탕은 지금도 그 을지로나 아니면 종로 쪽에 있는데요. 그 당시에 유명했던 뭐 장교 탕반이라든지 뭐 황보 추탕이라든지 주로 그때는 지역 이름 많이 써가지고서는 성씨를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외식을 소개한 근현대 음식문화사를 전공하고 있는 이은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